독일보다 좋다니 정말 충격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 터무니없는 꿈. 세계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가족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인데요. 한 소녀의 고집스러운 선택이 온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반대했던 부모님, 화를 냈던 할머니까지 모두 마음을 바꾼. 그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독일 동부 작센주의 작은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평균 월 수입이 2,000유로에 불과한 이 낙후된 농촌에서 한 17세 소녀가 아시아 언어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거울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입모양을 계속 바꿔가며 발음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라는 언어는 그녀에게 너무나 멀고 어려운 존재였죠. 소피아의 얼굴은 온통 빨간 반점투성이었습니다. 아토피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피부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독일의 유명한 피부과를 다녀도 소용없었죠. 또 그 이상한 소리 내고 있구나. 문이 벌컥 열리며 할머니 베르타가 들어왔습니다. 85세의 할머니는 구동독 시절부터 이 집에 살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소피아는 급하게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여성이 얼굴에 크림을 바르는 영상이 멈춰 있었어요. 도대체 뭘 하는 거니? 우리 독일 제품이 세계 최고인데 왜 아시아 제품을 보고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소피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다고? 제대로 된 독일 교육을 받아야지. 그런 이상한 것에 빠져서는 안 돼. 그때 어머니 잉그리드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농장 일로 지쳐 보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소피아가 또 그 이상한 아시아 영상을 보고 있었어.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소피아는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어요. 사실 소피아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친구 안나의 집에서 우연히 본 영상 때문이었죠. 한국 여성이 10단계 스킨케어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영상을 본 순간 뭔가가 소피아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저렇게 정성스럽게 피부를 관리하는구나. 독일에서는 간단한 클렌징과 크림 정도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한국 여성은 다양한 제품을 차근차근 발라가며 피부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몰래 그 영상을 따라해봤어요. 물론 제품은 없었지만 손동작만이라도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방법으로 내 피부도 좋아질까? 그날 밤부터 소피아는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독일어로 된 자료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한국어였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였어요. 소피아야, 그런 시간에 영어나 프랑스어를 더 열심히 해라. 아버지 하인츠가 저녁 식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농장 일로 거친 손을 닦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한국어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언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소피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오빠 알렉산드르만이 조금 달랐습니다. 22세인 오빠는 트럭 운전사로 일하며 독일 곳곳을 다녔어요. 뭐든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빠가 소피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소피아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반대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그런 이상한 문화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할머니는 마을 목사님까지 데려오셨어요. 목사님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동양 문화는 우리와 맞지 않아요, 소피아. 그날 밤 소피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어요.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간절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한국 화장품을 주문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주문했어요. 패키지가 도착했을 때 소피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조그만 상자 안에는 5개의 제품이 들어있었어요.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 그리고 선크림까지.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그것 봐라, 소용없다고 했잖아 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6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던 소피아의 눈이 커졌어요. 빨간 반점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도 느껴졌어요. 어머, 소피아 피부가.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여전히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거야. 독일 제품을 써야 해. 소피아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어를 제대로 배워보겠다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확신이었어요.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 길이 맞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그녀와 가족 전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요. 라이프치히 대학교 화학과에 입학한 소피아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고향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 도시는 그녀에게 자유를 선사했어요. 더 이상 할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화학 실험 보고서를 쓰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손가락은 저절로 유튜브로 향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성분 분석. 검색창에 독일어로 입력했지만 결과는 거의 없었어요. 한국어로 검색하니 수많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내가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학과에서 배운 지식과 한국어 실력, 그리고 자신의 피부 경험을 모두 합치는 거였어요. 첫 번째 영상을 찍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카메라 앞에 선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6개월 동안 사용한 한국 화장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자신의 피부 변화 사진을 보여주는 순간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고 소피아는 밤새 뒤척였어요. 혹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을 확인한 소피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회수 5,000회, 댓글 200개. 진짜 효과가 있나요?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도 아토피인데 써봐도 될까요? 댓글들을 읽는 소피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두 번째 영상은 성분 분석이었어요. 화학과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분자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요. 카메라 앞에서 분자 구조까지 그려가며 설명했습니다. 독일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의 성분을 비교 분석했어요. 이 영상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조회수 2만 회, 구독자 1000명 돌파, 댓글에는 감탄이 가득했어요. 이런 전문적인 분석은 처음 봐요. 화학과 학생이라서 설명이 이렇게 자세한 거군요. 독일에서 이런 영상을 볼 줄 몰랐어요. 소피아는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어 원문 자료를 직접 번역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소개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광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독일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화장품 리뷰를 요청했습니다. 영상 하나에 500유로를 준다고요? 소피아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겨우 400유로를 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구독자 5만 명을 돌파했어요. 매월 광고 수익과 제품 리뷰로 3,000유로를 벌게 됐습니다. 고향 농장의 월 수입보다 많았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 달에 3,000유로 벌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정말이니? 그 영상으로? 어머니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한국 화장품을 소개하는 일로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어요. 일시적인 거야. 제대로 된 일을 찾아야 해. 그런데 어느 날 소피아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회사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저희는 한국의 뷰티 브랜드 퓨어글로우입니다. 소피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귀하의 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독일 시장 진출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화상회의 약속까지 잡혔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펄펄 끓고 있었어요. 한국 회사에서 나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화상회의 당일 소피아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온몸이 떨렸어요. 화면에 나타난 건 30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퓨어글로우 해외사업부 김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한국어로 대답하자 팀장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독학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30분간의 회의가 끝났을 때 소피아는 꿈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한국 회사와의 정식 파트너십 제안을 받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나 한국 회사와 일하게 됐어. 정말? 대단한데? 알렉산드르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소피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더 큰 꿈이 자라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 그 꿈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운명은 때로는 한 통의 이메일로 찾아옵니다. 소피아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화학 논문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새 메일 알림이었죠. 발신자를 본 순간 소피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퓨어글로우 코리아. 그것도 CEO 직접 발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님. 저희 회사에서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글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산 본사에서 유럽 마케팅 매니저로 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 순간 소피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에서 일하자는 제안. 꿈에서나 그리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거였습니다. 도서관을 뛰쳐나온 소피아는 곧바로 집에 전화했어요. 엄마, 저 한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뭐라고? 한국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화상통화로 모였어요. 소피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월급이 한국 돈으로 400만 원이래요. 독일 돈으로는 3,000유로 정도. 아버지 하인츠가 안경을 벗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여기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해도 2,500유로 정도예요, 아빠. 소피아의 설명에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만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먼 나라에 혼자 가서 뭘 하겠다는 거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반대가 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오빠 알렉산드르가 나섰습니다. 소피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기회가 온 거잖아요. 소피아는 오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그렇게 응원해주는 오빠였거든요.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소피아는 잠을 설쳤어요. 한편으로는 설레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가서 일할 수 있을까? 한국어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흔들렸어요. 영상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넷째 날 아침 소피아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후회하더라도 도전해보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솟구쳤어요. 퓨어글로우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락한다고요?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3시간씩 공부했어요. 문법, 어휘, 듣기, 읽기까지 총공부였죠. 드레스덴에 있는 한국문화원도 찾아갔어요. 한국 회사 문화는 독일과 많이 달라요. 문화원 직원이 설명해줬습니다. 팀워크를 중시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선호해요. 소피아는 메모를 열심히 했어요. 실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2개월 후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6급을 받았습니다. 최고 등급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시험장에서 나온 소피아는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가족들이 작생 고향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반대만 하시던 할머니였는데 막상 떠날 때가 되니 걱정이 앞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잘 다녀올게요. 소피아도 눈물이 났어요. 오빠는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연락 자주 해.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고마워, 오빠. 두 남매는 꼭 안았어요. 드레스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11시간의 긴 여행이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소피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독일 땅이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소피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한국 공기구나. 모든 게 새로웠어요. 간판의 한글,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공기의 냄새까지요.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바로 그 풍경이네.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퓨어글로우 직원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피아 씨죠?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인사를 받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해운대 근처 원룸으로 안내받았어요. 작지만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면 돼요. 화이팅! 직원이 떠나고 혼자 남은 소피아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소피아는 확신했어요.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첫 출근날 아침 소피아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거울 앞에서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작이구나. 퓨어글로우 본사는 해운대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에 있었어요. 15층 건물의 12층 전체가 회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순간 소피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 씨. 마케팅팀 이 과장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어로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첫 회의는 오전 10시였습니다. 독일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소피아 씨가 독일 소비자들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팀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어요. 소피아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독일 여성들의 스킨케어 습관, 선호하는 성분, 가격대까지 상세히 분석한 내용이었어요. 독일 여성들은 성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민감성 피부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죠.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을 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전문적이네요. 이 정도 자료는 처음 봐요. 동료들의 칭찬에 소피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소피아는 독일 진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 되었어요. 독일 온라인몰과의 협상, 현지 인플루언서 섭외,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모든 걸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한국과 독일의 일 처리 방식이 너무 달랐거든요. 이거 내일까지 해주세요. 한국 동료들은 빠른 결정과 실행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독일 파트너들은 달랐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독일식 철저함과 한국식 빠른 실행력 사이에서 소피아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최대 온라인몰과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가격이 너무 높다는 반응이에요. 독일 바이어의 이메일을 읽은 소피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소피아는 곧바로 독일 바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어요. 화상회의가 아닌데면 미팅을 요청했어요. 다음 주 독일 출장이 성사됐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바이어는 50대 독일 남성이었어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요.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소피아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제품의 가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피부 변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들도요. 이 제품으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바이어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네요. 실제 사용자의 경험이군요. 1시간의 미팅이 끝났을 때 계약서에 사인이 떨어졌어요. 소피아는 기쁨에 겨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후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어요. 6개월 만에 독일 온라인 판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소피아 씨 덕분이에요. 동료들이 축하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날 밤 소피아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소피아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어요. 이제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어요.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면 어떨까? 성공에 힘입어 소피아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월급도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제 가족들을 초청할 만한 여건이 됐구나. 소피아는 가족 초청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오빠 알렉산드르의 물류 경험, 부모님의 농업 노하우를 살릴 방법을 고민했어요. 독일 유기농 원료와 한국 기술을 결합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오랫동안 창밖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드는 브랜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1년 전 독일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에서 성공한 비즈니스 우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꿈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소피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 만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게이트가 열리고 첫 번째로 나온 건 오빠 알렉산드르였습니다. 소피아. 오빠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두 남매는 꼭 안았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네. 오빠가 소피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확실히 1년 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당당해 보였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어서 부모님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어머니 잉그리드가 소피아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하인츠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여기가 정말 한국이구나. 마지막으로 나온 건 할머니 베르타였습니다. 85세의 할머니가 생애 첫 아시아 여행을 한 거였어요. 할머니까지 오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소피아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반대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부산으로 가는 KTX 안에서 가족들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빨라? 아버지가 창밖을 내다보며 놀라워했어요. 독일 IC보다 훨씬 조용하네.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가 준비한 해운대 펜션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바다가 보이는 방에서 가족들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가깝다니. 어머니가 창문을 열며 기뻐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일정은 퓨어글로우 본사 견학이었어요. 이분들이 제 가족이에요. 소피아가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가족들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소피아 씨 덕분에 독일 진출에 성공했어요. 팀장이 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자긍심이 번졌어요. 우리 손녀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오빠는 회사의 물류 시스템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독일에서 트럭 운전사로 일했던 경험 때문이었죠. 한국의 물류 기술을 배우고 싶어요. 오빠의 진지한 표정에 소피아는 새로운 가능성을 봤어요. 사흘째 되는 날 가족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네.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의료 시스템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보다 안전한 게 좋아. 그때 소피아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가족들도 한국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때요? 순간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오빠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소피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생각해둔 계획이 있어요. 소피아는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독일 유기농 원료와 한국 발효 기술을 결합한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빠는 품질 관리를, 엄마는 유기농 원료 조달을, 오빠는 물류를 담당하시면 돼요. 할머니마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이니? 네, 할머니. 이미 몇 군데 투자사와 상담도 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은 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2주간의 방문이 끝날 무렵 결론이 났습니다. 해보자. 아버지가 결심을 내렸어요. 소피아가 여기서 이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6개월 후 가족들이 부산에 정착했습니다. K절먼 뷰티랩스라는 합작 회사를 설립했어요. 독일 유기농 허브와 한국 발효 기술을 결합한 혁신적인 제품들이 출시됐습니다. 오빠는 동북아시아 물류 전문가로 인정받았어요. 부모님도 각자의 분야에서 활약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1년 후 소피아는 퓨어글로우에서 이사로 승진했어요. 동시에 가족 회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된 거였죠.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치킨과 맥주를 나누어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소피아야, 고맙다. 할머니가 소피아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 덕분에 우리가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작센 시골 마을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 소녀가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한 줄로 시작된 작은 관심이 가족 전체의 인생을 바꾼 거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소피아는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